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수협회 취재 17년차 한국마사회 객원 해설위원 조재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 부산 서울 마지막 경마 월말 경마 주간입니다. 월말 경마가 예전 같지가 않죠. 예전에는 월말 경마다 하면은 상금 부족한 마방들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쓸 말을 땡겨서 쓴다든지, 혹은 상금을 또 많이 번 집안은 돈이 많으니까 굳이 이번 주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여유 있게 한 주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최근의 추세는요, 특히나 부산 경마장이 생기고 나서는 그러한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말 연초가 월말 월초가 큰 의미가 없고, 그래도 이제 월말이 조금 출전 두수는 많은 건 사실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갭이 크지가 않아요. 자, 오늘 승부경주는 3경주를 시작으로 6경주, 그 다음에 후반부에 10경주와 12경주, 3, 6, 10, 12 4개의 승부처를 갖고 왔습니다. 1경주부터 으쌰으쌰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 마필들끼리의 대결이에요. 큰 어떤 능력을 기대하기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그렇게 높은 그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10번 맛 제이스톰 직전 경주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김동균 조교사, 그 다음에 박태용 기수 두 명을 만나보고 물어봤어요. 둘 다 깜짝 놀랐답니다. 저처럼. 무슨 얘기냐, 당시에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선행 편하에 가서 4코너까지 한 7, 8마신 벌렸어요. 사실 1200에서 그 정도 벌렸으면은, 그것도 이게 무슨 10번 맛 제이스톰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가 센 레이스도 아니고 2세마, 어린 2세마들끼리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도망갔으면 웬만하면 가다서도 2차가 오거든요. 근데 걸음이 한 100m, 200m 당기는 거 완전히 쓰면서 착순에 머물렀습니다. 박재준 기수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 김동균 조교사도 폭주하면서 약간 이제 숨을 못 쉬고 뛰었다. 숨을 좀 못 쉬고 뛰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1000m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어쨌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또 가요. 거리를 1000m로 줄였는데 제가 볼 때는 반신반입니다. 그냥 버티면서 쌍대가리를 여유 있게 칠 수도 있겠지만, 직전처럼 숨을 못 쉬고 그냥 무산소로만 내뺀다 그러면은 1200이고 1000m고 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8번 로얄에이스가 인게이트였으면은 8번 로얄에이스를 제가 놓고 갔을 겁니다. 직전에도 말 좋아졌다는 내용이었지만 상대가 좀 셌고, 11번 게이트 불리함 속에서도 상대 끈기를 발휘하면서 3차가 갖다 댔어요. 말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4번마 화이트 에리카 3차가 왔죠. 이제 직선에서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결의 주의도 먹었는데 말이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직전에처럼 직선주로 가고 다른 말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같이 뛰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삐져갖고 도망갈래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3차가 온 거지, 만약에 지 혼자 뛰거나 옆에 막는 말이 없으면은 안팎으로 기대 낙벽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축은 2번마 IBS맨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IBS맨은 데뷔전 때도 추천을 드렸고요. 물론 데뷔전 때 해우의 마스크로 한 방, 28배 승부로 한 방 때리면서 해우 놓고 IBS맨도 제가 불러드렸죠. 훨씬 더 큰 배당을. 1300 외곽 게이트 안 되더라고요. 직전에도 말이 좋았는데 또 12번 게이트예요. 걸음이 죽었냐? 죽지 않았어요. 이번만 IBS맨은 초반부터 계속 외곽 돌고도 걸음이 죽지 않았다. 인게이트로 내려온 이번에는 10번 제이스톰, 8번 로얄에이스, 얘네 말고는 빠른 말이 없습니다. 늦어도 세 번째 자리, 적어도 세 번째 자리는 잡고 갈 수 있는 데뷔 처음으로 인코스로 내려와서 첫 입상을 노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배당이 나오면 7번만 이제 기가라이트입니다. 기가라이트. 데뷔전에서 생각보다 못 뛰었죠. 물론 우리가 데뷔전에서는 또 팔리는 기가라이트를 안 보고
그린 죄송합니다. 그린 K를 놓고 그레이 갤럭시로 해갖고 그 당시 100배가 넘는 걸 맞춰드렸는데 요거는 단거리에서는 좀 더 있습니다. 자, 팔리는 말 2810 어차피 인기마지만 그 중에서 복승식 충만은 2번마 IBS맨으로 가고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기가라이트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암말들 12마리 모였습니다. 2세 마필들 중에서도 암말들끼리만 암말 한정 경주인데 센 맛이 없습니다. 7번마 팡팡가리가 여기선 선행이 상당히 유력한데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좀 추진이 이상했어요. 저도 보면서 왜 그러지?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타지? 그래서 이제 재결에 바로 끝나고 안토니오 기수가 불려갔죠. 그래서 재결에서 너 왜 말을 중간에 그렇게 탔냐? 그랬더니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뒷다리에 좀 이상이 감지되었다. 뒷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말을 세우려고 살짝 제어를 했다. 물론 나중에 마체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사실 저는 안토니오 기수의 진술이 맞다고 봅니다. 다리에 이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거로 치면은요. 운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갖고 웅 하고 잘 가고 있는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뒷타이어 빵꾸가 났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낀 거죠, 본인이. 그럼 차를 세워야지. 계속 달리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안토니오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살짝 제어를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러면서 아무 일 없이 끝났고 장추열 기수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물어봤더니 이게 재갈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다. 이게 재갈을 잘 안 물어서 말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니까 조금 타는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스타트는 상당히 빠르다고 요번에 발주 연습 끊는데 발주 엄청 빠릅니다. 일단 선행 갈 거고 그냥 밀어붙이면은 2살짜리 암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꽂힐 수가 있다. 근데 말이 좀 주행 불량기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고요. 8마 더 프리마도 주행검사 때 여유가 있었는데 목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이 높은 말들은 고기가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목이 좀 높아요. 근데 주행검사 때 워낙 여유가 좀 있었고 엄마 공주사랑은 직전에 초반에 좀 경합을 조금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죽지는 않았는데 체중은 그게 정상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직전에 망아지인데 16kg가 빠졌으니까 요번에 16kg가 불어 나오면 더 좋은 거겠거니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해동 기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요 체중이 적정이다. 490에서 95 정도가 아직까지는 아시가 없어서 꾸역꾸역 뛰지만 어쨌든 실전을 한번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는 엄마 공주사랑까지. 그래서 이거는 5번, 7번, 8번 이 세 마리인데 그래도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마 팡팡가리 마명은 별로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선행 갈 수 있는 7번 팡팡가리를 코딱지만큼 우위에 보고 있는 이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이고요. 2살짜리 모두 12마리입니다. 제가 책 작업할 때는 이걸 승부 경주로 해놨는데 딱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제가 사전 인기도 판단, 그러니까 인기도 판단을 좀 잘못해서 그냥 일반 경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상금을 앞에 경주랑은 다르게 앞에 경주는 이제 암말 경주니까 상금을 2배 5등급 상금을 주는 거에 반해서 요거는 3배 더 줘요. 2세 10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7분만 돌아온 아침에가 혈통이 꽤 괜찮습니다. 직전 같은 경우는 스타트 나오자마자 한 200m를 바깥으로 막 삐지는 통에 10번 게이트였었거든요. 삐지는 통에 제대로 초중반에 어떻게 해보질 못했고 마지막에는 혼자 뛰었죠. 7번 돌아온 아침에가 카메라에서 없다가 쭉 날라옵니다. 혼자. 1300이 아무래도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지금 대부분이 실전을 치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7번 돌아온 아침에가 취입하기가 좀 괜찮고 8번 라온 시리우스는요.
7번마 돌아온 아침에 마찬가지예요.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8번, 10번, 11번, 12번 요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팔린 애들인데 얘네들이 1000m나 1200을 가지 않고 이 2세 1300에 나온 이유는 똑같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자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괜히 끝날 1000m나 1200보다는 1300m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8, 10, 11, 12 얘들이 모두 이번 1300에 나온 겁니다. 라운 시리우스는 양털 뺨둘레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귀여워요. 말한테 여기 뺨둘레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승인 제갈도 이번에 좀 바꾸고 이것저것 장구 교체를 통해서 데뷔전부터 좀 스타트가 늦는 부분을 좀 보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10번마 체프레이스도 망사 둔감면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행검사 때는 스타트 때 조금 방해를 받았어요. 조금 방해를 받고 말이 조금 끄는 끼도 있고 막판에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고요. 11번, 12번 이런 것들도 다 괜찮고 7번 돌아온 아침에가 실전 경험이 일단 한 번 먼저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낫고 또 추임력에서도 상당히 좀 좋고 혈통도 좀 괜찮고 그래서 7을 놓고 가는데 바깥에 외측에 있는 10번 8, 10, 11, 12 이 중에서 사실 마건까지 딱 한 방으로 살 말, 마건까지 살 말은 딱 한 마리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방 힘줘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만 클린업 시크릿이 코너 4개짜리를 지금 처음 띱니다. 1700 거리를 처음 뛴다는 얘기죠.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뛰어요. 사실 직전에 이마 클린업 시크릿이 페로비치를 태우려다가 이게 한 주 딜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로비치 기수가 캡틴 파워에 이미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지 기수한테 기승기회가 갔고 이번에는 원래 주인인 페로비치한테 왔는데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지금 최하위 등급 6등급의 1700이기 때문에 센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5등급이나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센 말이 좀 보이는데 6등급이기 때문에 센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리적인 검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선행을 갈 수 있고 또 집에서도 1700 맞게 준비를 잘했다. 이마 클린업 시크릿 인기도대로 우리가 여기서는 봐줘야 되고요. 일본 낭만스타 제가 직전에 세렌체 뷰티풀 아시아 이거 한방 110배짜리 한 방 맞출 때 낭만스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냐? 얘는 꾸역꾸역 뛰기 때문에 1700이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직전 같은 경우는 발주도 늦고 초중반에 너무 안 쫓아가더라고요. 마지막에 올라오긴 왔지만 스타트가 관건이겠고 아무래도 1700을 처음 뛰어봤으니까 한번 뛰어봤으니까 3번 1, 2, 3는 뭐 팔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안 쓰는 말이고요. 3화 불사불패도 뭐 잉글랜디어 자마기 때문에 장거리가 불리할 게 하나 더 없습니다. 꾸역꾸역 뛰어주는 힘이 덩치에 비해서 힘이 꽤 괜찮은 스타일이고 군마 톡톡대장군도 1700을 처음 뛰었던 10월 29일 경주에서는 완전히 허우적거리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그래도 뒤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해동이가 잘 조기를 했는데 이게 따블이 됐죠. 이해동 기수가 일본만 낭만스타와 군마 톡톡대장군 뭐 본인은 일이 더 낫기 때문에 이제 일을 선택을 한 거고요. 문세영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군마 톡톡대장군 나쁘지 않고 10번마 비게이스도 외곽을 돌긴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더라고요.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마 클린업 시크릿이 선행을 가서 4코너 결선 직선주로까지는 혼자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하고 그 뒤로
후착 따먹기에서 누가 올라오냐인데 일단 후보로는 1번마 낭만스타와 4번마 불사부패, 9번마 톡톡대장군, 10번마 빅에이스 정도. 한 때리고 받치고 두 방 정도가 되면은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정리해야 될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12마리입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한 8마리가 지금 붙었습니다. 1번 에버 A1부터요.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사실 한 10마리가 다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혼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9번마 칼리오페가 직전에 인기순위 1위로 팔렸죠.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왜 잘랐냐면은 약이 올랐어요. 9마 칼리오페가 데뷔전을 치렀던 9월 23일 날 누가 봐도 주행검사를 잘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인기순위 1위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장추열 기수와 인터뷰 내용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뺐어요. 근데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개쪽당했죠. 완전히 개챙피를 당했는데 끝나고 장추열 기수한테 물어봤더니 말은 진짜 안 좋았다 조교 때. 실제 좀 더 뛰더라. 10월달 경주를 앞두고 제가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말이 안 좋다. 열받아서 제가 뺐습니다. 인기순위 1위로 팔렸지만 말이 계속해서 안 좋은데 그래서 직전 경주는 앞에 선행을 아주 편하게 갔지만 마지막에 걸음이 완전히 묻어졌죠. 그런 경우가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1경주의 그 JS 스톰 같이 이번에도 나쁘긴 나쁜데 전보다 좀 낫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9마 칼리오페는 탔던 기수가 가장 잘 알죠. 이 마필은. 옆에 말이 있어야 뛴다 이거예요. 우승을 했던 9월 23일 개쪽을 팔았던 직전 경주 둘 다 말은 나빴지만 직전 경주는 선행 가서 혼자 뛰니까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 덜 뛰더라. 대신에 우승을 했던 9월달 경주는 옆에 말이 붙어놓으니까 경합을 하면서 더 뛰더라. 그럼 이번에 어떻게 탈까요? 장추열 기수가. 선행으로 그냥 내뺄까요? 절대 그렇게 타지 않죠. 기수들은요. 자기가 한번 했던 작전이 안 먹히면은 조교사랑 상의를 해서 작전을 바꿉니다. 원래 썼던 작전이 안 먹히는데 그거를 계속 고집한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그래서 장추열 기수가 이번에 직접 선행 가서 분명히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옆에 말이 붙여야 더 잘 뛰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말 하나를 보내놓고 옆에 붙여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선행을 가느냐? 안쪽에 3번 블루샤크나 7번마 속보태자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9번 칼리오페는 가져는 갑니다. 7번마 속보태자나 3번 블루샤크 같은 경우는 9번 칼리오페라는 백마가 선행을 굳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전개하기는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특히나 7번 속보태자 부민호 기수가 요새 말 타는 게 뭐가 좀 바뀌었어요. 말을 예전보다 잘 타고 못 타고 이게 아니라 승부기가 더 좋아졌다 그럴까요? 제가 기수협회에서 만나도 저는 느낍니다. 눈빛 자체가. 원래 이제 부민호 기수가 말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눈빛 자체가 뭔가 변했더라고요. 승부기가 독이 좀 바싹 오른 느낌이랄까요? 이거 선행 가면 칠은 또 꽂혀요. 그거 말고도 지금 되는 말이 꽤 많습니다. 인코스로 내려온 1번마 에버 A1 무시 못하죠. 그다음에 직전에 스타트 때 완전히 점프를 하면서 등자가 빠져서 말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뛰었던 이마 크리스탈 같이 이것도 직전 경주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더 봐줘야 되는 거고. 삼바 블루샤크도 최외곽 게이트였던 직전 경주는 쫓아가다 끝이 났지만 안쪽 게이트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오마 환상의 도약도 직전에 꾸벅거리면서 늑발해서 그렇지 사실 전개적으로는 오마 환상의 도약이 1000m에서 취입을 할 수 있는 단거리 취입마저 전개는 괜찮다는 거고 6번마 베스메이드도 직전 승급 전에 모래를 맞고
말이 안 뛴 거지. 자, 등짝을 인기원으로 바꿔놓고 체중 부담량 2kg 빼줬습니다. 모레 안 맞으면 6은 또 옵니다. 7은 설명드렸고 8번마 챔피언 골드 말 좋아졌기 때문에 저 문세영 기술 태운 거고 10번마 환해장성도 감량인 이동화 기술 태워서 앞에 갖다 붙인다면 붙이는 작전인데 어쨌든 직전에 현 등급에서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붙여놓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11번 WA는 직전처럼 또 99 어설프게 주워 먹어도 할 말이 없고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ARS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2배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엔 제가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원전인 오경주. 여기서 무리하게 배팅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 노동급 1212마리 조재음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팔리는 건 선행 갈 수 있는 1번마 라운앨리스와 문세영 기세 8번 동틀대 그 다음에 직전에 상당히 잘 뛰었던 3번 위드 프렌드십 1번, 3번, 8번 이렇게 팔리는데 사실 두 마리는 내용적으로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138 팔리는 인기만 3마리 중에 두 마리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재음이가 놓고 치든지 후차게 붙이든지 할 노림수 마필은 지금 팔리는 인기마가 아닙니다. 못 뛰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못 뛰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경주 당연히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지는 못할 말입니다만은 말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졌다. 설레발 잘 안 칩니다. 결과로 제가 추천드린 말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 하나만큼은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마필의 과거를 봤을 때 좋은 컨디션이면은 지금 현재 인기마 중에 한 두 마리가 자신을 못하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병마를 노린 첫 번째 승부처 이번 육경주. 조금 승부 경주가 타임이 늦었지만 앞에 경주들 세게 붙을 경주는 사실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6경주부터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모두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오마 KM블루가 압도적인 인기 1위 10번마 현무 팔리고 사마 블루랜서 그다음에 승급전을 치른 12번 스트롱맨 정도 팔리네요. 오마 KM블루 잘 뛰었죠. 진짜 상당히 잘 뛰었고 뭐 그거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편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직전에 오마 KM블루가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약했고 레이스 자체도 뭐 이렇게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승급전인데 말은 직전 이상 지금 나아지긴 했지만 저는 오마 KM블루를 충마로 보진 않습니다. 다른 말을 충마로 볼 거예요. 4번마 블루랜서입니다. 블루랜서가 데뷔전에서 2착을 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 경주에서 대가리를 왔습니다. 2전 만에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을 했을 정도로 각광받던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었는데 말이 안 좋아서 한 1년 4개월을 쉬었어요. 마주나 조기사 입장에서 이거는 휴양 갔다 와도 크게 발전 기미가 없다. 그런 말들은요. 비싼 하숙료 내갖고 1년 4개월을 갖고 있지 않아요. 특히 마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1년 4개월이면 뭐 돈이 얼마입니까? 그 하숙비를 다 뽑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1년 4개월을 갖고 있던 건데 이 사마 블루랜서가 1년 4개월 만에 나왔던 10월 1일 김기배 기수가 타고 많이 뛰었고요. 직전에는 너무 외곽을 돌았죠. 너무 외곽을 돌았습니다. 이번에 망사 가면을 씌웠고요. 조교도 잘 해놨습니다. 요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조재음이 저거 겐또로 저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중 빠져나옵니다. 체중을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금 무겁다는 판단이라서 집에서도 그렇고 이혁기수도 체중을 빼려고 노력을 해서 요거 체중 5kg에서 10kg 정도는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더 좋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4번 블루랜스가 체중이 빠져나오면 무조건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취재 시까지는 목요일 취재 시까지는 살이 빠져 있는 걸로 취재를 했고 조교도 잘 해놨습니다. 5번마 KM블루가 아니라 3번 블루랜스를 충마로 가면서 5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매당을 오히려 주력까지 노리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12마리입니다. 6번 머치머니 꾸준하죠. 우리랑 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 말이고 뭐 초반에 선에 갈 만큼 스피드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뒤에서 취입한 발이 엄청 좋거나 이런 유형의 말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초반도 있고 어느 정도. 근데 마지막에 버텨내는 끈기도 있고. 그러니까 뚝심이 좋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떤 그런 제가 좋아하는 능력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6번만 머치먼입니다. 전적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잘 뛴 6번 머치먼이에요. 휴양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영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꾸준하다 말이. 57로 분명히 부담량이 올라갔습니다. 57까지 부담이 분명히 부담 중량이 57로 올라간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작년이었었죠. 작년 6등급 시절에 6월 달에 김초로 기사 타고 57 달고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4등급이고 그때는 6등급이지만 이미 어렸을 때 57을 극복을 한 모습을 봤을 때는 부담 중량 57도 크게 문제가 없다. 쉽지 않은 경주지만 복승식 충마는 저는 6번만 머치머니가 복승식 충마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1번만 K킹이 많이 팔리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K킹 말 자체를 그렇게 세게 보지 않아요. 팔렸을 때도 제가 빼고 몇 번 재미를 봤는데 오히려 승급전이지만 4번 당당한 여골이 좋습니다. 54.5에 임기현이에 그리고 8번만 와화 여장부도 뭐 여기서는 뭐 선행으로 한 바퀴 삥 돌릴 수가 있고요. 10번만 이제 엑셀런트 퀸이 마방으로 옮겼습니다. 지난주에 옮겼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11월 13일에 옮겼으니까 한 2주 됐네요. 27조에 있다가 15조로 옮겼는데 직전에는 페이스가 너무 빨랐어요. 탔던 이혁기수도 페이스가 빨라서 고전했다. 이번 경주 레이스가 만약에 느리게 흐려진다면 진행되면은 10번마 엑셀런트 퀸의 한 발, 페로비치니까 한 발도 충분하다. 인기마들의 어쨌든 접전이고 그 중에 한 마리 보자면은 꾸준한 6번만 머치머니가 좀 더 낫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 12마리입니다. 4등급 1300. 4번 황홀한 질주가 마명만큼 뭐 황홀하게 뛰지는 않아요. 예. 황홀하게 뛰진 않지만 직전에도 사실 말이 엄청 좋았거든요. 게이트가 너무 외곽이다 보니까 빠른 말들도 많고 초중반 자리를 좀 못 잡았습니다. 28조에서 애지중지 해놨고 말은 점점 나아지고 제가 봤을 때는 데뷔 후에 첫 승을 신고할 수 있는 마수거리 첫 승을 신고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4번 황홀한 질주에게 7번 티즈글리 거리를 일단 줄였습니다. 직전에 말이 좀 끌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1700은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말이 나빠서 못 뛰었다 그러면은 집에서도 마필 상태를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만 말이 멀쩡했는데 택도 없이 그것도 페로비치가 탔는데 깨지더란 얘기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1700은 아직은. 그래서 1300으로 거리를 줄였고 끄는 것만 임기현 기수가 잘 잡으면은 여기서는 뭐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고
3번마 판타스틱 콤비도 팔리는데 이게 이제 거세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지켜보자는 거는 이번 말고 다음 이런 의미보다는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과 체중을 분명히 봐야 돼요. 요새는 거세를 거세 술 그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 같이 한 2달 3달 이렇게 뒤에 거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세라고 처음 나오는 8번마 판타스틱 콤비는 현장 컨디션 한번 보시고요. 배당은 이제 9번마 지상명령에서 빵 하고 나올 수 있죠. 힘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꾸역꾸역 뛴 스타일입니다. 이 13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기마인 47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들이 2번마 정상 특급 12번 정상 챔프 문세영 페로비치까지 가세해서 4번 7번과 함께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선행 경합이 심해지면은 9번마 지상명령에 꾸역꾸역 추입이 먹힐 수가 있다. 그래서 배당만은 9번마 지상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11마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10경주, 11경주, 12경주. 제가 3연타로 승부로 때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찌하다 보니까 내용 좋은 거 경주들이 후반부 11, 12에 나란히 몰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초반에 하나, 중반에 하나, 후반에 하나 이렇게 승부 경주를 이렇게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용도 없는데. 그건 양아치 짓이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매출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10경주, 11경주, 12경주 이 세 경주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17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될 말이 꽤 많습니다. 일단 인기는 문세영의 6번마 금화포르테, 그다음에 김용근이의 11번 성은마루, 그다음에 페로비치의 7번마 특별스타. 제가 지금 마명 전에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6번, 7번, 11번. 이거요.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등짝발, 그러니까 등짝 효과, 기수 효과를 지금 너무 많이 보면서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6번마 금화포르테도 어쨌든 승급전이고요. 직전에 페이스가 엄청 느렸고요. 7번 특별스타는 문세영이가 이빠이 쥐어짠 걸음이고 직전에. 11 성운마루는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 된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마리 노림수 마필이 있어요. 누굴 추으러 갈지 제가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6번 금화포르테, 7번 특별스타, 11번 성운마루 얘네들 중엔 없습니다. 녹구 7 충만은 인기마 중에 없고요. 내용이 있는 전개로 한 마리고요. 내용으로 한 마리, 두 마리인데 누굴 축으로 갈지는 사실 현장에서 제가 앞에 1경주부터 9경주까지의 주로 상태를 볼 겁니다. 목요일날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주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앞장이 먹히면 앞장말로, 아니면 뒷장이 먹히고 추입이 먹히면 추입말을 놓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닌 복병말을 놓고 중배당에 때리는 식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이고요. 1900m 12마리 연타로 때립니다. 이번 경주 1900 경험이 있는 말은 딱 3마리입니다. 5번마 라온볼라벤, 7번마 스페셜 로드 1, 그 다음에 12번 톡톡 여장군. 이 3마리가 1900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1900을 처음 뛰고 또 1800도 안 뛰어본 애들이 한 6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장거리 3등급에서 가장 긴 거리인 1900이기 때문에 나는 장거리가 훨씬 나요. 그래서 여기 온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노리는데 제가 사전 인기도 야매 종합지인데 아마 사전 현장 가서도 대끼리 팔릴 겁니다. 대끼리 팔리는 말 하나는 웬만하면 제가 자르고 갈 겁니다. 대끼리 팔리는 말 하나는 진짜 웬만하면 자르고 갈 거예요. 제가 무조건 자른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혹시 본전 바칠 배당이 되면은 현장에서 본전 바쳐갈 수도 있으니까. 조교를 한 기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라고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근데 많이 팔려요. 대끼리 말 하나 자르니까 막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마방으로 옮기고 출전한 말도 한 마리 노려야 될 말도 있고요.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에 탔던 기수가 조교사님 이거 장거리 갑시다. 장거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교사가 그 기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장거리에 나온 말이 있어요. 제가 봐도 혈통적으로도 무조건 긴 거리가 유리합니다. 그 말을 노릴 거예요. 그 기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조교사가. 불안한 인기만 하나 있고요. 장거리가 어울리는 노림수 마필이 있습니다. 때립니다. 함께 하십시오. 자, 12경주 3연타로 때렸는데요. 때리는 승부경주 2등급 1212마리입니다. 요거 5번마 우리의 행복, 4번마 절묘한 선택, 그다음에 3번 블레이징 스타, 9번 시대의 여왕 이런 것들이 인기 많은데 3, 4, 5, 9 지금 말씀드린 마필 중에서 뭐 놓고 칠 말은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조재미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상위 등급 말일수록 안에 들어가서 기수나 관리사나 조교사나 조교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더 편합니다. 얘기하기가. 상위급 말일수록 2등급 1등급. 왜냐 그만큼 보여준 게 많고 그만큼 여지가 뛰어왔던 게 많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장단점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은 얘기와 많은 인터뷰로 좋은 내용을 건져놓은 이번 12경주. 노림수 말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노림수 말은. 힌트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내용 좋고요. 살아났습니다 말이. 이쯤으로 해두겠습니다. 이쯤으로 해두겠어요. 그거 놓고 마무리 깔끔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늘 그렇듯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